아침 일찍 잠에서 깬 지우는 또다시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지러운 증상을 겪었다. 몇 년째 지속되어 온 알레르기 비염은 그의 일상에 커다란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기 시작하면서 지우는 자연요법과 식단 조절을 통해 이 증상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훈의 여정은 주변인의 권유로 시작된 바 있다. 자연요법 전문가인 그의 이모는 먼저 환경을 개선할 것을 추천했다. 집안의 습기를 관리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먼지와 꽃가루를 줄이는 것이었다. 지우는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하루에 몇 번씩 집의 창문을 환기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물론 침구류도 알레르기 방지 커버로 교체하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러한 초기 단계만으로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지우는 차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좋아했던 커피를 잠시 멀리하고 대신 생강차와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녹차는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코의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고 저녁마다 허브차로 하루를 마감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 그의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식단 조절이었다. 지우는 식사에서 흔히 접하는 유제품과 당분, 밀가루를 줄이고 대신 항알레르기 효능이 알려진 음식을 찾아 나섰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방질이 풍부한 고등어 같은 생선과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였다. 그가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매일 아침 식단에 포함시킨 견과류이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항염 효과가 탁월했다. 물론 채소도 빼놓을 수 없었다.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철분으로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어 알레르기 증상을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요가와 명상을 일상생활에 도입했다. 깊고 규칙적인 숨쉬기와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의 밸런스를 찾아주었다. 이는 단순히 알레르기 완화를 넘어서서 일상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운동도 잊지 않았다. 지우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을 당연한 일과로 정한 후 점점 근력 운동으로 그 범위를 넓혀갔다.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을 트라이얼 앤 에러로 겪으며 지우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완성해 나갔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던 자연요법과 식단 조절이 조금씩 그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레르기 비염은 더 이상 그에게 버거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이제는 감기 몇 번 정도 겪는 것처럼 쉽게 넘길 수 있었다. 지우는 그 스스로에게 깊은 감사와 만족감을 느꼈고 그의 사례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훈의 이야기는 비단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었다. 자연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곧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훈의 긴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값진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자연을 이용한 치유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겨울 나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인지 이유 없이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몸무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오다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피트니스 루틴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먼저 나는 매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시작했다. 몸의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 기분이 좋았고 덕분에 아침 컨디션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스트레칭 후에는 제자리 달리기나 가벼운 점프 동작으로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들었고 이는 곧 상쾌한 기분과 피로감 감소로 이어졌다. 아침 루틴에 익숙해진 후 나는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고 예전보다 확실히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가벼운 하이킹을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또한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계단을 사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계단 수로 인한 도전이 쏠쏠한 재미를 주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 15분씩 홈 트레이닝 동영상을 따라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동작들은 근력 향상 및 유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거실 한 켠만 있으면 충분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나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체력과 자세가 좋아졌고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다. 몸무게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더 건강한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의 성공으로 나는 오히려 더 과감해졌다. 다양한 피트니스 블로그와 친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새로운 동작들을 추가하고 간단한 집밥 레시피로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는 이제 나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이라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끊임없이 몸과 대화하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영미는 자신의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슈퍼푸드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과 여러 도서들을 찾던 중 그녀는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블루베리를 추가했다. 조그만 열매지만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매일 아침 요거트와 함께 블루베리를 섭취하니 피곤하던 오후에도 상쾌함을 느꼈다. 두 번째 선택은 케일이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그녀의 식단에 꼭 필요한 채소라 생각했다. 샐러드에 케일을 섞어 먹어보니 신선한 맛과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였다. 좋은 지방이 가득한 아보카도는 피부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음식이었다. 아침 토스트에 올려 먹기 시작했는데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영미는 네 번째 슈퍼푸드로 퀴노아를 끓였다. 고단백질, 고섬유질 식품으로 그녀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는 곧 그녀가 주말 라이딩을 더 즐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다섯 번째로 짙은 초콜릿을 추가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매주 한 번씩 조금씩 즐기기로 했다. 여섯 번째는 드디어 연어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그녀의 뇌, 건강에 좋고 배고픔을 오래 지속하도록 돕는 음식이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며 다양한 맛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일곱 번째 슈퍼푸드, 차가운 녹차가 그녀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다양한 항산화제로 인해 매일 아침 한 잔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여덟 번째로는 아몬드였다. 업무 중 간식으로 아몬드를 먹으며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받았다. 아홉 번째로 선택한 고구마는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덕분에 그녀의 탕 요리에 단골 슈퍼푸드가 되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그녀가 챙긴 것은 브로콜리였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브로콜리는 스팀에서 자주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통해 영미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고 음식이 확실히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식탁 가득 차오른 다양한 빛깔의 음식들은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이 되었고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사람들과 슈퍼푸드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그녀는 진정한 건강한 삶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건강을 되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동안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피로가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각종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왔다. 상담 중 의사는 평소에 어떤 건강 습관을 지키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건강 관리를 더 힘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자주 간과했던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신경 쓴 것은 수면이었다. 평소 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매일 밤 핸드폰 스크린을 쳐다보다 잠에 들곤 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후 나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며 잠들기 전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다. 두 번째는 물 마시기였다. 그동안 나는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셨다. 그러나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일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나서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내 몸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우선 매일 3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을 시작했다. 몸이 처음보다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다.
네 번째는 식습관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많지만 그로 인해 건강을 잃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나는 맵기를 양질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려하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했다. 다섯 번째로 집중한 것은 정신건강이다.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그것은 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섯 번째, 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상이 없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던 것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작은 문제도 발견 즉시 대처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청결한 환경은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겼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주변 청소와 정리를 생활화하면서 보다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여덟 번째는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이다. 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곤 했다. 이제는 업무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를 덜어내고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홉 번째로 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였다. 카페인도 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대체 음료를 찾으며 카페인의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매일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 10가지 습관을 통해 나는 나의 건강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건강 습관이 모든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